미 기술주 약세에 흔들린 코스피 변동성 언제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코스피가 어제 좀 폭락을 했습니다. 이게 그럴 만한 이슈가 있었을까요? 사실 어제 그야말로 검은 화요일이었습니다. 9,000선을 돌파하면서 거침없이 질주하던 코스피가요. 어제는 하루 만에 910포인트가 빠지면서 8,200선으로 밀렸습니다. 이 포인트 기준으로만 보자면요. 어제가 우리 개장일에, 증시 개장일에 가장 큰 폭의 낙폭이었고요. 퍼센트로 보자면 약 10% 급락했는데 역대 5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크게 떨어질 일이 뭐가 있었을까를 보자면요. 역대 급락했던 날들을 보자면요. 예를 들면 뭐 9.11 테러, 리먼 브라더스 파산 등등 굵직한 이슈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딱히 그런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뭐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이건 너무 두루뭉술한 설명인 것 같고요. 뭔가 뚜렷한 이유가 없다라는 와중에도 굳이 이유를 찾아보자면 아무래도 첫 번째는 뉴욕 증시에서 AI 기술주들이 낙폭을 확대한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AI 중심으로 상승을 해왔는데요. 이제 너무 과도한 거 아니야? 더 이상 앞으로 AI 관련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졌습니다. 이 와중에 아무래도 투자은행들에서 미국이 하반기에 금리를 올릴 것 같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차례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극대화된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수급인데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조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역대급 매도가 나오면서요. 지수를 끌어내린 건데 특히 이들이 팔 때는요. 대형주 중심으로 팔죠. 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각각 12% 넘게 떨어지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다행인 거 오늘 반발 매수세가 나오고 있고요. 어제 낙폭이 좀 과대했다라는 시장 평가가 있는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7% 넘게 오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3% 넘게 오르면서 지수는 8,4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폭락 진짜 충격이 컸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쭉 보다 보면 장대 음봉이 팍 생겨서 되게 무서웠거든요. 근데 이게 충격이 좀 한동안 갈지 아니면 금세 또 이게 회복을 해낼지 진짜 고민스러워서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장대 음봉. 그러면서 지금 사실 시장은 굉장히 불안한 장세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어제 크게 빠졌던 이유가 이제 특징이 이제 반도체주가 크게 빠졌잖아요. 그럼 반도체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 본다 그러면 이 마이크론 실적입니다. 조만간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될 텐데 만약에 시장의 예상치만큼 향후 전망이 좋게 나온다. 실적은 잘 나올 겁니다. 근데 향후 전망이 중요한데요. 향후 전망이 좋다라고 보면은 당연히 이제 긍정적인 이슈로 인해서 아무래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겠죠.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건요. 확실히 이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가 중요할 텐데 일단 뭐 내가 투자를 꼭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역시나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는 이런 대형주 중심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주도주를 먼저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꼭 투자를 해야 돼 하시는 분들은 이런 크게 빠진 주도주 중심으로 분할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정말 주식은 너무 어려운 게 저는 앞으로 정말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펼쳐질 줄 알았거든요. 뭐 10,000피 간다, 12,000피 간다 그런 미래만 꿈꿨는데 진짜 너무 어지러워서 오죽하면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롤러코스피라는 말이 나올 정도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축제가 좀 이렇게 제대로 되는 건가? 나도 그러니까요. 이제 즐길 수 있는 차례가 오는 건가 했는데 혹시나 이게 버블이 터지는 신호는 아닐까, 시작은 아닐까 좀 걱정되거든요. 그러게요. 아무래도 10,000피나 12,000피 외치던 저희 축제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이렇게 폭락장이 찾아와서 당황스러우시겠지만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번에는 뭐 증시 고점이나 아니면 버블 붕괴의 신호탄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그 최근에 너무 과열되게 증시가 올라왔었잖아요. 네. 요것들이 식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기술적 변동성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는데 또 그 오른 종목을 잘 보면
반도체나 대형주 중심으로만 오르면서 자금이 그쪽으로 모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화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시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 좋을 텐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조금 조정을 받았다가 올라가고 조정을 받았다가 올라가고 하는 변동성 장세가 앞으로 좀 펼쳐질 것 같으니까요. 이 시장의 변동성이 좀 잦아들 때까지 한 발짝 조금 떨어지셔서 관망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것이 어떠실까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외에도 하반기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요소들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다음 달 우리나라 금리 인상입니다. 이게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원칙적으로 보자면요, 은행 금리가 오르면 아무래도 돈이 은행 예금이나 채권으로 몰리게 되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당연히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면요, 이건 달러 강세와 외국인 자금 이탈을 유발할 수 있어서요, 우리 증시에는 악재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가를 보자면요, 결국은 펀더멘탈로 가게 돼 있습니다. 펀더멘탈은 뭐냐? 기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느냐, 실적인데요. 지금 보자면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를 이겨내면서 주가가 지금까지 이제 9,000선을 달성할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금리를 올렸는데 물가는 못 잡고 경기는 꺾이고 그리고 기업들은 그만큼 실적을 못 낸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 증시는 장기 박스권이나 아무래도 하락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기업들 실적이 앞으로 어떨 것 같냐라고 보자면요. 실적 전망 나오는 거 보면 너무 좋습니다. 수출입 데이터 나오면요. 지금 6월 1월부터 20일까지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는데 반도체 업종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8%나 늘어난 실적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증시 금리 인상 자체보다는 아무래도 AI와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오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국 증시 하반기 변수도 어떤 게 있을까요? 반도체 투톱에 쓸린 증시, 대형 기대주로 온기가 퍼질까? 이거 다들 궁금해요. 예, 실제로 증권가는 호황인데 이 반도체주 쏠림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오른 종목이랑 내린 종목 숫자를 한번 보니까요. 더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오른 종목은 한 112개 정도의 종목이 오르는 사이에 떨어진 종목이 791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금의 반도체 쏠림 현상 굉장히 최근 들어서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런 현상이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고란 기자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AI 투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여기 실적도 잘 나올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쏠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올라갈 때는 반도체만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떨어지는 그런 맞아요. 문제가 벌어질 수 맞아. 있고요. 코스피가 좀 그래서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기대하고 좀 하반기에 벌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일은 방산, 조선, 금융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 개선이 앞으로 좀 될 것 같은 업종이거든요. 이쪽으로 증시에 훈풍이 좀 미칠 가능성 올 하반기를 좀 기대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보셔야 될 지표들이 그래서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마이크론 실적. 한국 시간으로 보면은요 내일 새벽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요거 잘 체크하시겠고요. 또한 한국 시간으로 내일 밤에 이제는 PCE 지수, 개인 소비 지출이 나올 텐데 미국입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연준이 참고하는 지표입니다.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는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월 말에 나오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가격 지수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낸드라든지 디램에 대한 가격 지표가 나올 텐데 이 지표를 확인하셔야 사실상 이제 하반기에 내가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그런 방향성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굵직한 이벤트들을 잘 체크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